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아침을 준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매일 바닥에 앉아서 씻는 예준이. 작은 손으로 온몸을 야무지게 닦아냅니다. 예준아 지금 뭐 하고 있어? 머리 감고 샴푸 비비고 있어요. 혼자 이렇게 씻는 거 힘들지 않아? 네. 태어나자마자 뼈가 쉽게 부러지는 골형성 부전증 진단을 받은 예준이. 예준아 근데 왜 앉아서 씻어? 서서 씻으면 불편해요. 예준이가 혼자 씻을 수 있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엄마, 다 씻었어. 엄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보려 애쓴 끝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가족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등교할 때면 늘 예준이 곁에서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조력자가 있는데요. 바로 예준이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첫째 예서 누나입니다. 잘 갔다 와. 갔다 올게. 항상 이렇게 예서가 맨날 데려다 주는 거예요? 네, 아침마다 이렇게 힘들진 않아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계속. 계속. 1살 터울의 누나 예서는 한창 친구들과 어울릴 나이지만 늘 예준이를 먼저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애틋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런 방법 말고는 예준이가 등하교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해야 해. 다른 도와줄 친구나 다른 분들은 없어? 있기는 한데 친구들은 아직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준이 휠체어를 좀 세게 밀고 그러면 혹시나 또 휠체어가 기울어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예준이가 다쳐요. 예서가 온 신경을 집중해 휠체어를 미는 데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첫째 예서가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선물처럼 찾아온 예준이. 하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판명받고 1년에도 몇 번씩 뼈가 부러져 수차례의 큰 수술을 견뎌왔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 의학적으로 걷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소견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던 지난날. 하지만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로 기적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예준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제 팔이 골절돼가지고 나오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걷기 시작하면서 특히 걷기 시작하면서는 이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 4발로 기다가 2발로 걷잖아요. 근데 예준이는 그걸 골절됨으로 인해서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예준이가 아마 많이 아파서 아마 많이 투정을 부리고 보챌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준이가 보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 잘 참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예준아 안 아파?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파? 그랬더니 예준이가 씩 웃으면서 엄마 나 사실은 너무 많이 아파. 그럴 때 왜 예준아 엄마한테 말을 안 해? 그랬더니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든데 내가 아프다 하면 엄마가 더 마음 아플까봐 내가 꾹 참고 있는 거야. 6살짜리 아이 입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속이 깊은 예준이는 학교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누구보다 씩씩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다리만 조금 불편할 뿐 또래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예준이. 그런 예준이는 학교의 인기 스타인데요. 쉬는 시간마다 예준이 곁에는 늘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약간 일어나면 키가 작은데 애들이 그래도 귀여워요. 키가 작아서
여자애들이 전부 다요. 예준이 귀여워요? 네. 얼마나 귀여워요? 야, 셋소다. 이러시면 귀여워. 되게 귀엽다는 거. 왜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예준이 또 노는 거 이제 어린아이니까 다른 아이들이랑 마찬가지로 노는 거 좋아하고 또 뛰어놀 때 뭔가 놀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물론 예준이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즐겁게 학교 생활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 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얘들아 지금 어디가? 1층이요. 1층은 왜 가는 거야? 밖에서 놀려고요. 밖에 춥지 않아? 예준아 추워? 몇 층 갈래? 1층. 사실 예준이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 친구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친구들끼리 재밌게 뛰어놀 때. 그때가 가장 부러워요. 그때 예준이는 뭐 하고 있어? 친구들 막 밖에서 뛰어놀고 체육 활동할 때? 구경하고 있어.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슬퍼요. 힘든 시간을 기도로 견뎌낸 예준이. 이제 아픔을 넘어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만큼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엄마가 예준이를 데리러 학교를 찾았는데요. 잦은 치료와 검진을 위해 조퇴하는 일은 일상이 됐습니다. 저희 밀양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 전화만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 예준이가 갑자기 못 걷겠다고 그래요. 어머니 예준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울어요. 막 이런 전화를 많이 받고 바로바로 달려가서 병원에 간 적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수술과 병원 생활을 견뎌온 예준이. 그런 아들이 엄마는 늘 안쓰럽기만 한데요. 오늘은 경북 상주로 이사와 처음 찾는 병원에 왔습니다. 아까 사진 찍었을 때 어때서 무서웠어? 이제 무섭지 않아? 근데 옛날에는 막 사진 찍으면 무섭다 울고 이런 거 기억 안 나지? 응? 근데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참지 말고 엄마한테 꼭 이야기를 해줘. 그래 엄마가 예준이 마음을 알고 예준이를 도와주고 예준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잖아, 그치? 어? 늘 밝고 씩씩했던 예준이가 병원에 오니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엄마의 가슴은 더 미어집니다.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진짜 제가 진짜 아픈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예준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아요. 왜 미안하세요? 제가 이렇게 임신했을 때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제 탓 같고 제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예준이가 저렇게 저런 질병을 갖고 태어났나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이 많이 아파. 남몰래 눈물을 삼켜왔던 엄마. 오늘은 또 어떤 결과를 마주할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립니다. 파명이 좀 심한 상태라서 성장은 조금 저성장, 저신장일 때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를 잘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장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칼슘, 비타민 D나 뭐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뼈의 성분 중에서 이제 콜라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성성이 덜 되거나 이제 약해지면은 이제 골절이 생기기 쉬운 유전자 질환입니다. 일단 사명 자체가 고령성 부전증 중에서는 심한 단계거든요. 그렇게 해서 심한 거에 비해서는 조기 진단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성장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번 만만치 않은 진료비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엄마. 늘 고민을 멈출 수 없는데요.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 그래도 한 뭐 200만 원 이상은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뭐 수술한다 하면은 뭐 1,000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사례비만 감당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처음에는 이제 돈이 없으면 카드로 이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하고 또 돌려막고 또 결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한 치료 방법 없이 언제 또 수술대에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날 저녁 모처럼 세 남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빠가 오기 전에 서둘러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빠 생신이라서 편지 적고 있어요. 뭐라고 쓸 거예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생일 때 많이 써줘요, 아빠한테? 네. 늘 사역으로 바쁘고 힘들 아빠에게 생일을 맞이하여 감동의 편지를 함께 준비하는 새남매. 항상 동생들을 돌보고 챙기는 누나 예서에게는 오랫동안 간직한 꿈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준이가 태어나서부터 딱 확실하게 생긴 꿈이 있어요. 의사라는 꿈인데요. 예준이가 맨날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받으면 최소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수술해야 하는데 그때 막 우는 모습 보고 할머니가 맨날 우셨던 기억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해요. 일찍 철이 예서는 늘 예준이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가족들의 지극한 헌신과 사랑은 예준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아빠 안아드리세요. 아빠 축하해요. 밥 먹고. 아이들의 정성 어린 응원 속에서 맞이하는 아빠의 생일. 남모를 마음에 심도 아이들의 따뜻한 사랑에 눈 녹듯 사라지는 하루입니다. 내 50번째 생일이다. 50번째 생일이에요. 이다미는 낙서 있네. 아이들 키우는 게 뭐 제가 키우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맛에서 키우는 것 같습니다. 예준이가 견뎌온 시간이 가족의 용기가 되었고 가족의 변함없는 사랑은 예준이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함께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다음 날 주일 아침, 예준이네 가족은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으로 집을 나섭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좋아요? 오늘은 예준이가 고학년이 되어 새로운 반으로 올라가는 날입니다. 또래보다 작은 체구에 처음엔 낯을 가리는 예준이. 매번 새로운 환경을 마주할 때마다 어색하고 두려운 마음이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때론 다른 친구들처럼 일어서서 부를 수 없어 속상할 때가 있지만 예준이는 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난 여태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최고의 걸작품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혼자서 방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 하나님, 저도 막 걷고 싶어요. 빨리 다리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그 아주 소소한 그냥 기도 제목이지만 예준이한테는 아주 간절한 기도잖아요. 사실 건강해서 걷고 싶고 운동하고 싶고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준이의 그 기도를 듣고 되게 대견해 하시면서 그래 예준아 힘내 하고 응원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로 오하다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만나마 구원한 믿음을 뒤에가 있게 하느냐. 오늘도 예준이는 두 손을 모아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작은 기도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뼈가 많이 약해서 걸을 때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얼른 건강해져서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껏 달리기도 하고 축구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또래보다 여리고 작은 몸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예준이. 그 곁에는 늘 동생을 먼저 챙겨온 누나 예서와 아직 어린 막내 예담이, 그리고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오직 사명 하나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아빠와 엄마가 있습니다. 부족한 형편 속에 겹쳐오는 예준이의 수술비와 치료비는 늘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의 벽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오직 절망 대신 기도로 긍정의 힘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온 예준이와 가족들. 그 믿음의 고백은 오늘의 예준이를 버티게 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기적 같은 걸음을 내딛는 예준이. 주님께서 매 순간 예준이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 가정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비록 지금은 느리고 위태로워 보이는 걸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단단하고 온전하게 내디딜 예준이의 발걸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